안녕하세요. 안나지케랩의 안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직업, 수험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 힘들죠?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안 나고, 성적은 해도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난관에 봉착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래요. 여러분들처럼. 이모가 영어 선생님은 뭐예요? 본인이 잘해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이모가 총대를 함께 메고 같이 달려볼까 해요.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들 모두의 이모된 마음으로 이번에 수능 영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오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해요. 자, 첫 수업은 전체적인 영어 영역에 대한 개관과 함께 영어 독해에 대한 일반론을 알려드리는 OT 시간으로 준비해봤어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뭘 쌓아도 튼튼하게 지어 올릴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1.5배속으로 빠르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집중, 그거 하나는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수능 영어 영역 문제를 수차례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나열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유형을 알면 나름 전략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와 함께 어떤 문제 유형이 어떤 배치로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제적으로 수능 영어 영역 문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듣기 파트와 그리고 독해 파트 이렇게 리스닝 영역과 리딩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험이랍니다. 이 중 리스닝 파트는 1번부터 1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자, 대화의 목적과 그리고 의견을 묻는 문제가 먼저 노출되게 될 거고요. 이후에는 실제 관계를 묻는 문제나 그림을 보고 판단하여서 정답을 골라 나가는 문제도 나오죠. 자, 그리고 실제 대화를 듣고 해야 할 일이나 또는 가격 계산하는 정도의 아주 쉬운 산수 정도의 풀이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문제,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잡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을 잡는 것, 실제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factual 중에 negative fact, 자, 제시된 정보 안에서 아닌 것을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된 디테일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 대화 상황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즉 구매할 물건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추론과 연관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4번까지는 대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즉 infer, 추론과 연관된 문제가 쭉 연거퍼서 나올 수 있겠죠. 자, 11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1번과 12번은 짧은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제는 긴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후 반응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후에 실제 상황 정황상 마지막으로 할 말, 그리고 나름 16번과 17번은 세트 구성으로 자, 하나의 지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두 개의 응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로 자, 제목을 찾는 문제와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 실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8번과 9번과 마찬가지로 negative fact, 즉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반된 그러한 정보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패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로는 제시된 팩트를 다이렉트로 답변하기보다는 이후의 상황이나 또는 전체적인 인포메이션 안에서 틀린 정보를 골라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정보 하나에 치중하여서 문제를 답하기보다는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파악해보고 싶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파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리스닝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하는 영역이라면 여기서 한 문제만 놓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내신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능 입시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내신 또는 점수, 성적에 대한 푸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 파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대부분 성적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도 리딩 독해 파트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문제로는 글의 목적, 그리고 신경, 분위기, 전반적 글의 분위기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번과 19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와 그리고 자, 특정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글의 요지, 주제, 제목, 도표 안내문. 자, 여기서 보시면 도표 안내문부터는 나름 글의 유형, 주제별 패턴도 살짝 바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설명문이나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도표 분석과 관련된 맥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실제 26번에서 28번까지는 일치하지 않는 것. 아까 리스닝에서도 나왔던 패턴인데 네거티브 팩트와 관련된 맥락. 즉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많이 내요. 그 이유는 실제 일타양피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다수의 정보를 다 캐치하고 있으셔야 이 정답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문의 파악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 문제 문항수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 26번부터 28번까지가 이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 어법과 관련된 맥락이고요. 다음 기본적으로 지문 안에서의 특정한 문법적인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맥락인데 이 부분도 실제 여러분들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문법 전반적인 패턴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하는데 어법 문제는 실제 출제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문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공부를 한다라면 어법 문제에 크게 부담 없이 항상 맞는 문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로는 문맥 안에서의 어휘 추론, 살짝 말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않는 문제, 즉 21번과 굉장히 유사한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다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어지는 패턴 계속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 추론과 관련된 패턴에서 실제 뭔가 내용이 끊기게 될 거예요. 그 끊기는 맥락 안에서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유도하는 문제로 전반적인 맥락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패턴. 자, 31번에서 34번과 유사한 컨셉이긴한데,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자, 이 맥락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그 부분이 어색한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즉,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전반적 지문의 방향성을 알고 있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36번부터 37번까지는 글의 순서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도 두 문제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문단을 요약하는 문제,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맥락이 되겠죠. 자, 그리고 41번 제목 문제, 42번 문맥상 어휘 문제가 다시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42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 독해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순서 어더링 하는 문제, 그리고 지칭 대상을 파악하는 레퍼런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 또 나오네요. 네거티브 팩트 문제, 전반적인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문제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입니다. 라는 걸 달달달달 읊어주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아니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 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슬럼프에 만약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꼭 판단해 보셔야 될 건 보통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문제에 약해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다는 걸 지금 본인이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의 문제는 전략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차례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교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라고 한다라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모의고사 세트 하나 정도를 풀어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오답 패턴을 한번 체킹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모의고사 하나 세트 안에서 풀었던 문제도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팩트, 사실이 아닌 문제를 골라라.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2개 이상 틀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그 문제에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전반적인 주제와 연관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많이 틀리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때 추론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가이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장황하게 웃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뭔가 그룹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 리딩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문제 유형을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 분위기, 그리고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네요. 요지, 주제, 제목과 연관된 맥락. 그리고 한 개 더 뭐예요? 제목, 문제가 후반에 한 번 더 배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문제 유형의 특징이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디테일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치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디테일을 전혀 읽지 않고도 답을 탁탁탁 잡아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좀 많이 하면 그런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독서를 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테일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걸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메인 아이디어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휘가 좀 부족하고 문법이 좀 떨어지더라도 답을 잡을 수 있는 독해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꽤 지금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3분의 1 정도는 되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 메인 아이디어나 전반적인 문맥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랍니다. 실제 학생들 중에는 좀 약간 눈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핵심 의미는 잘 못 보고 딱 dictionary meaning, 그 단어 자체, 그 문장 안에서의 내용에 아주 잘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infer 문제라든지 main 아이디어와 연관된 문제가 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어휘 문제가 보통 전반적인 문맥과 큰 상관없도 풀 수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문맥을 판단하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건 이후 수업에서 우리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도표 문제라든지 안내문, 일치하지 않는 것, 어법 문제, 어휘 문제 한 번 더 나오죠?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 주변의 내용만 잘 공략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디테일과 연관된 문제다라고 잡아보시면 되고요. 또 없을까요? 있네요. 자, 어휘 문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지칭 문제, 이건 레퍼런스 문제, 즉 뭔가 지시어와 연관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시어도 나름 그 주변에 있는 디테일을 잘 공략해 보시면 다시 언급하는 지칭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네거티브 팩트 문제는 리스닝과 리딩 두 영역 모두 많이 나오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즉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된 맥락과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뭔가 브릿지상에서의 풀 수 있는 문제 역시 배치되어 있겠죠. 그런 문제가 실제 추론과 연관된 문제, 어더링과 연관된 문제가 그렇다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가만히 보세요. 빨간색 퍼센트와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과 관련돼선 거의 균등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정말 출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영어 실력, 언어 실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능력 향상, 그리고 어떤 검증하기 위한 판단의 그런 잣대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아주 평균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좋은 문제 출제 문항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쨌든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디테일도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도 우리 잘 만들어 가신다라면 어떨 때는 큰 그림 안에서 디테일이 약할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는 큰 그림이 애매할 때 그 디테일을 잘 요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예쁜 큰 그림을 정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어찌 보면 쓸데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문제 유형 분석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들어봤어요. 선생님, 공부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교재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교재를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물론 출판사도 너무 많고요. 출판사마다 뭔가 타이틀이 너무 많은데 게다가 어떤 문제집을 봤더니 표지는 똑같은데 뭐 유형별 전략 또는 주제별 전략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선생님 저 무슨 교재를 사야 돼요? 라고 또 질문을 해 오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뭔가 정보를 좀 제공을 해 봐 드린다라면 뭐 수능 특강, 유형편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본 것처럼 실제 문제 유형별로 자, 목적 문제다 라고 하면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 또는 추론 문제다 라고 하면 추론과 연관된 문제들만 모아놓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별 전략이다라고 적혀 있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추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문제 지문을 만드는 그 내용 안에서의 주제가 어떨 때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육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학기술과 연관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그러한 지문으로 뭔가 출연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냐면 만약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초창기라면 유형별 전략 교재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유형별 전략 교재가 들어간다라면 실제적으로 추리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고 다수의 추리 문제로 여러분들의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추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쳐봤어요. 그리고 액츄얼 테스트와 관련된 실전 모의고사 또는 학평, 문제집 같은 것도 풀어봤어요. 라고 한 이후에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과학기술과 연관된 지문만 나오면 또는 사회문제와 연관된 지문만 나오면 난 자꾸만 틀리더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그러한 문제집을 활용을 하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같이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제 그 주제와 관련된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다면 실제 교재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또는 본인이 어떤 취약한 부분을 메이크업 하시는 과정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교재 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분석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미 출판사는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덕에. 그러니까 교재 하나라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빼곡하게 수고를 만들어 보신다면 좀 더 경제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잔소리 한번 해봤고요.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패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맥락은 전반적인 독해 지문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파악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본 패턴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삼각형을 거꾸로 위태위태하게 딱 엎어놨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어찌 보면 가장 논리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논리냐면 제일 초반에 여러분들 등장할 수 있는 건 전반적인 주제나 그리고 이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가 서두에 배치되는 맥락이 실제적으로 80% 이상의 지문 구조를 가져가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두 갈씩이라고 알고 있는 그 구조가 될 거예요. 자, 메인 thesis,와 관련된 즉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핵심적인 이야기의 등장을 초반에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문 안에서는 다수의 경우는 초반에 논제와 메인 아이디어, 주장이 만들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후반에 배치되기도 해요. 후반에 배치되는 메인 아이디어는 그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오늘 수업 좀 후반에 나올 수 있는 맥락인데 그땐 시그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그 배치 전환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나아가 볼까요? 자, 핵심적인 논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핵심적인 논제와 관련돼서 뒷받침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디테일이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중문 독해인지 장문 독해인지에 따라서 그 개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3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2개 정도의 메이저 컨텐츠가 디테일하게 서포팅 되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맥락에 메이저 디테일을 TS라고 제시해 놓은 이 맥락은 TS는 topic sentence, 한국말로 하면 소주제문이 될 거고요. WS라고 하면 supporting sentence라고 해서 뒷받침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TS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메인 아이디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단락의 소주제문, 굵직굵직한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upporting sentence는 minor detail로 좀 더 스페시픽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topic sentence, 즉 각 단락의 메이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다시 설명하는 하위 부류의 마이너들이 있을 거고요. 그 마이너 부분들이 이어지는 구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역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내용은 제너럴하게 시작돼서 점점점 스페시픽하게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모든 내용은 하나의 점을 바라볼 거예요. 그 점이 뭐죠? 그렇죠. 항상 모든 디테일은 메인 아이디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디테일 특정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찾겠다라면 찍어야겠죠. 찍을 때 못 먹어도 고라고 메인 아이디어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보기를 찍으신다라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역삼각형 구조를 연상하시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키밍이라는 내용과 annotation이라는 맥락을 알려드릴 텐데 이때 스키밍이라는 패턴은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annotation은 실제 지금 급하게 고3 학생들이라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금 수험생의 초보 단계에 있다라면 한 달 정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 보신다라면 실제 논리적으로 글을 분석하는 눈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귀찮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It's up to you. 자, 그럼 어쨌든 무엇을 제가 skim이라고 하고 그리고 annotation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skim과 관련해서는 이 말이 있어요. skim and scan. 자, skim이 뭐고 scan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skim이 아마 요즘 NG들이 제일 잘 아는 걸 거예요. skim은 대충 읽는 거예요. 훑어 읽는 거예요. 즉 훑어 읽고 대충 읽으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집중을 잘 못해. 근데 그건 라떼에 대한 그런 기성세대들의 그런 잔소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정보 안에서 핵심을 정말 빠르게 잘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왜 시험 문제 앞에서는 발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즉, 다시 말할게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빨리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스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스캔과 관련된 맥락인데 스캔은 보다시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라고 적혀 있죠. 세부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읽었는데 그게 문제 안 나오면 꽝이에요. 즉,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발췌하여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즉, 전반적으로 지문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띠겠다라고 예측하는 단계가 스킴 단계가 될 거고 그 이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그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정보를 추려나가는 행위가 스캔이라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스킴이라는 방법과 스캔이라는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단시간에 시간을 맞춰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스킴이라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킴이라는 방법은 전체 지문, 아까 제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역삼각형 생각하자라고 했죠. general한 내용에서 specific하게 뒷받침하면서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때 항상 내용의 초반에 전반적 내용의 핵심 논제, what, topic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걸 저는 what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what이 제시된 다음에 그 what에 대한 main idea,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센텐스가 있을 거고 보통 그런 부분을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단락의 초반에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패턴에서는 그 메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이저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크게 잡으면 한 2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큰 틀을 잡는 것을 우리가 스킴이라고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디테일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읽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담만 되고 시간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문제의 키워드를 공략하는 부분을 빠르게 지문 안에서 찾고 그 키워드 주변 한두 문장이 결과적으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라는 걸 굳이 먼저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추론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먼저 방향을 치고 들어가야 될지 이건 어법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 전체 시험 상황에서 1, 2초 줄여나가는 게 여러분들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스킴 대충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한다. 스캔,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정확하게 독해한다. 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스킨과 스캔이라는 방법에 대한 순서를 나름 알려드린다라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단락의 초반에 보시면 여러분들 주제, 제목이라는 맥락은 초반에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pu라고 하면 앞으로 전개의 방향성을 한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단락의 초반에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이후에 자, 초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용을 잘 추려 나가시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중반 이후의 내용을 초반에 했던 그러한 패턴을 거의 따라가는, 리플레이하는 그런 설명 구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하여라. 이걸 Z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Z 스키밍이라고 하면 일단 Z, 핵심이 될 수 있는 토픽 센스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자 눈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시그널 즉 내가 뭔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그걸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좀 이따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키밍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패턴은 초반 표현 흐름을 많이 따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패턴부터는 첫 문장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수업 영상에 제가 함께 준비한 프랙티스 패턴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원론 부분 다시 한번 가져갈게요. 내용은 general specific하게 흘러갈 겁니다. general specific이라는 패턴에서 애나가 좋아하는 그림, 이 그림입니다. 항상 내용은 서두 어떤 배치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점점 스페시픽하게 내려간다라는 거. 아까 문제 유형 분석에서도 메이저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초반에 슬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내용을 좀 더 자, 제너럴하게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방향성에 대한 메이저 내용, 많아봐야 한두 개. 그리고 그 마이너 내용에 대한 디테일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도 아주 많은 투머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박증은 몇 문제 틀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문 분석만으로 여러분들 점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지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렇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실제 지문 안에서 제시된 그 표현이나 그 센텐스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보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문 안에 있었던 특정 단어가 그대로 발현되었을 때 그 보기를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답은 패러프라이징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는 단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법적인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죠. 어쨌든 지문 안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카피되어 있다. 이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카피되어 있을 때 그게 답일 수도 있겠죠. 어쩌라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땐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 영역인 거고 그 문제를 풀 때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라고 제가 훈수는 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보다 그걸 여러 문제에 적용하면서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 라고 여러분들 이게 실제 확인해 보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짱이에요. 짱으로 힘든 사람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더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또 한마디 던질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죠? 그런데 뭔 정보를 어떻게 캐치를 해야 내가 제대로 문제를 풀게 되죠? 점수는 언제 올리죠?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어떤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 입장으로 이렇게 훈수 드는 거예요. 그 전략으론 시그널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때 이 signal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거랍니다. 자, pattern of organization 이라고 들어가면, 자, organization, 이건 구조가 될 거고요. 패턴이라고 하면 그 구조의 뭔가 흐름이다,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약어로 푸라고 이야기를 해요. 푸 하면 맞아요, 똥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아가들이 똥을 싸면 엄마가 얘가 뭘 먹었겠다라고 예측 가능하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 단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다라고 대충 감잡을 수가 있는 그런 단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단서를 보통 우리가 transitional word, 전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전환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답니다. 그 문제가 보통 Y-mention 문제죠. Y-mention 문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뭐니? 라는 문제가 보통 Y-mention 문제가 될 거고, 그 Y-mention 문제를 보통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면 rhetorical purpose, 수사학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문제가 이 부분을 왜 언급했습니까? 라는 why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왜 언급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보통 why mention 문제가 될 거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잘 잡고 눈치 빠른 사람은 순식간에 답이 나와요. 어떤 맥락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도표 안에,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안에도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transitional wor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전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전환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왼쪽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뭔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러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연결어들을 한번 코치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중에 대조와 관련된 흐름은 무조건 판단해 놓으세요. 위치와 상관없이 대조로 전환되는 역적 구조는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문제화될 수 있고 정답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알겠죠? 자,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Cause and Effect, Cause and Result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즉 원인 결과 라인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디테일 문제가 됐던, 디테일 문제는 사실인 것을 골라라,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리고 추론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으로 문제 어렵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러한 원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 결과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수록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 이후에 여기 comparison이 뭐예요? 비교와 관련된 패턴은 갑자기 내용을 전개하다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빗대어 설명을 끌어나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효과는 당연히 이해도가 증폭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해도를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그 의도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화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패턴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대조, 그리고 원인 결과, 그리고 비교하는 부분에 주목해서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 가시적인 맥락으로 시그널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시그널이라고 하면 barbecue, 말로 되어 있는 단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transitional word, 전환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려주는 별표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실제 별표라고 하면 별표를 메모하거나 별표에 계속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없겠죠? 별표가 나오면 그 다음 중요한 컨텐츠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내용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단서 별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는 문제마다 늘 바뀌겠죠. 내용은 늘 바뀌는 거니까 기출 문제에 따라서. 하지만 전반적 내용을 전개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거의 고정 빈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중에 우리 이건 무조건 집중합니다. Contrast, List, Cause and Result, 극단어, 부연 설명. 자, 여기서 위에 세 개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Contrast와 관련된 패턴은 아까 앞쪽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조와 관련된 연결어들의 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ut B.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하죠. A, on the other hand B. 역시 마찬가지로 B가 중요할 거예요. 즉,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시그널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열과 관련된 패턴은 정보가 전환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라는 패턴의 그런 단서 조항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알게 될 테니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확확 들릴 테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원인 결과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놓치면 답도 없어요. 이 부분을 잡아야 고득점이 돼요. 라고 한다라면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since, because 또는 thus, therefore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수업을 쭉 끌어가면서 원인 결과와 관련된 시그널을 그때그때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극단어와 부연 설명.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극단어나 부연 설명 같은 경우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글을 훨씬 더 많이 읽었겠죠? 그랬더니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좀 강하게 어필을 많이 하고요. 그걸 제가 극단어라고 뭔가 그룹핑을 해본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반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repeated word 또는 부연 설명하는 단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걸 여러분들 한국말로는 지문 안에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문 안에선 이런 극단어가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always, never, only, must. 이때 must라고 하면 의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최상급.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열된 I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아,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을 내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정말 요긴하게 쓸 거예요. In fact, indeed, in other words, this means, I mean. 이런 구조가 보통 했던 말을 반복 진술할 때 많이 쓰이는 맥락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 하나 드릴까요? 반복 진술할 때 왜 반복해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다음에 만들어지는 내용은 앞쪽에 있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vocabulary 같은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그 특정 단어는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정 단어 주위에 이러한 어휘가 나타난다라면 그 부분을 공격해서 좀 내용을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보기가 답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ontrast, list, cause and result, 극단어, 부연 설명 이러한 시그널을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챙기도록 할게요. 이거 못 잡으면 OX가 완전 달라질 거고요. OX가 달라지면 그냥 여러분들 답도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부정어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부정어를 잡았다, 놓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완전 뒤집히는 맥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히는 부분이 만약에 전체 맥락에서 코드 하나만 잘못 잡아도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맥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가 나오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부정어라고 하면 not no, never과 관련된 직관적 부정어는 다들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이 외에도 hardly, seldom, rar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사인데 이런 부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동사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 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few of little, a few of little은 조금 있다라는 뜻이지만 few와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땐 어떤 명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 없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unless와 관련해서는 보통 if not의 준말이다 정도는 문법적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판단하셔야 되냐면 unless 자체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다 라는 맥락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 부분과 뭐뭐다 라는 결과 부분을 같이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unless와 관련된 접속사는 내용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큰 그림에서 어떤 게 없다 이 조건 부분을 잡으신 후에 그리고 어떤 일이 없다 라는 결과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unless와 관련된 맥락은 부정어휘과 동시에 원인과 결과의 의미 맥락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제 첫 번째 전반적 리딩에 대한 전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전반적 리딩에 대한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 프랙티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말고요. 아, 리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터치해 주는 거구나 하는 터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터치 방법.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샘플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본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문을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긴장할 수도 있어요. 일단 글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 나가시면 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 무엇에 대한 이야기? what을 잡으라는 거고요. 그 what 자체는 명사 위주로 빨리 주인공 캐치하시면 좋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명사 잡아볼까요? anyone. 에이, anyone부터 잡는 사람은 센스 없는 거죠. 일반인 좋은데. 자, 그럼 어떤 명사? 오케이, city. city가 나왔어요. 자, 그럼 city와 관련해서 어떤 명사가 또 보여요? 오케이, temperature. city, temperature. 도시, 온도? 그게 왜? 왜와 관련된 설명을 이해하셔야 전반적인 핵심 방향을 캐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설명을 읽는다라는 건 형용사나 동사 중심으로 빨리 캐치해 보실래요? 보여요? higher 보여요. 자, 더 높아요. 온도가 더 높아요. 도시가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unburnt island라고 부르나 봐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unburnt island라는 논제를 제시하면서 설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시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가 만들어졌네요. 아까 비교는 좀 눈여겨봐 줘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핵심적인 논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수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UHI가 Unburnt Island라는 도시 열섬 현상을 의미하는 약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지문에서 UHI라고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문에 용어 설명을 한 이후에 앞으로 전반적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좀 흐름을 캐치하는 능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단어 뭐냐면 이거입니다. be attributed to. 자, 참고로 여러분들 attribute라고 하면 한국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 A를 B,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 실제 문맥안에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직역하고 독해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바꿔드릴게요. 가만히 봤더니 문법적인 구조가 BPP 그리고 to 이하는 전치사 구를 연상하신다라면 지금 수동태 구조인 것 같아요. 이 구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배치 자체가 앞쪽에 원인, 결과 중에 결과를 배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to 이하 전치사 구 뒤로 원인이 배치되는 구조고 동의어로는 attributed, ascribed, credited 라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은 일일이 다 따지고 보면 달라요. 하지만 전반적 문맥 안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건 앞쪽에 결과가 있고 be attributed to 다음에 원인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건 뭐예요? 독해하여라, 번역하여라 이렇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딱 그거죠. 자, 다음 글을 읽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해보세요. 왜를 물어본다라면 당연히 답은 뒤쪽에 배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추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때 결과는 당연히 이 구조 안에 앞쪽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만큼이나 실제 어려운 지문일수록 많이 쓰는 구조가 있다랍니다. 그 구조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원인이 먼저 배치가 되고요. 결과가 먼저 배치가 되는 구조가 있고, 원인이 먼저 배치가 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 한국 친구들은 더 익숙하게 느낄 거예요. 원인, 동사, 결과. 자, 이 구조에서 cause, trigger, lead to 또는 result in, result into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contribute to 이걸 좀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통 한국 친구들은 contribute라는 단어를 보면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의미를 기억하기 때문에 보통 긍정적, 좋은 내용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것만 사용된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contribute to 자체는 앞쪽에 원인, contribute to 다음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일단 중립적인 내용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increasing carbon dioxide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이 내용은 자,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였다 라는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을 이쪽으로 바꾸게 되면 global warming is attributed to increasing carbon dioxide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굳이 표현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인부터 배치하면 되겠죠. Increasing carbon dioxide is responsible for global warming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서 언제까지 responsible을 책임지는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전반적 패턴에서 내용 뉘앙스를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는 통으로 외우는 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외워보셔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성적이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구조 안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be attributed to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잡겠죠. unbounded island라는 것은 결과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human activity와 관련된 맥락이라서 인간의 활동 때문입니다. 라는 원인, 결과, 패턴을 금방 캐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엔드가 나오면 내용이 축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엔드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지금 뭐가 지금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나열되는 거예요. 원인. 이 자리가 원인 자리니까. 자, 그럼 원인이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urban growth, 도시화의 성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populated area. 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아주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게 인간 때문인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반적 패턴에서 unbounded island, UHI라는 결과,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 factor, reason이 만들어진 거고 그 reason으로는 크게 디테일로 본다라면 human activity, urban growth, dense population 이라고 잡을 수 있지만 크게 본다라면 human 자체가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턴에서는 여러분들 자, 디테일하게 쭉 읽고 내려가지 마세요. 이쯤 되면 전반적인 방향 감 잡은 거예요. 감 잡았을 때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전반적인 패턴을 그래도 판단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계속 한번 눈으로 훑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활동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 제시되는 거 heating. 컨디셔닝, 에어 컨디셔닝. 이것도 인간의 활동이네요. 자,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메이저 중심으로 내용을 빨리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정보가 있더라면 빨리빨리 버리라는 거죠. 이거 인간이 하는 거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리서처가 지금 알아냈대요. 여기도 보니까 magnificent. 자, 뭔가 man-made. 인간 또 나와요. 그럼 역시 인간이네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indeed. 이거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여러분께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 잡다가 바로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왜? 부연 설명과 관련된 시그널 중에 in fact, indeed, in other words, this means, I mean 있었거든요. 반복한다라는 맥락을 나는 캐치를 했다라는 거죠.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뭔가 인간에 대한 활동이 반복하나 봐요. 인간이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낸다. 자, 일부 도시들은 더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여기도 이런 거 보여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한다라면 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메이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는 뉘앙스다. 그러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메이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게 보여요. On other, 내용이 전환되는 리스트와 관련된 시그널 같아요. 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랍니다. 첫 번째 이유 잡았죠? 첫 번째 이유에 범죄, 주인공은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의 유발자는 인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유도 만들어지면 이 다음에도 원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원인은 뭐예요? 역시 그것도 인간이 뭔가 쓰고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material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활동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재료라는 게 도시를 구성하고 있고 도시의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톨 빌딩도 있고요. 아스팔트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워크스 같은 것도 있네요. 자자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금 첫 번째 팩터로는 인간 활동 자체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간이 쓰고는 있지만 뭔가 material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다 들어가면 자, UHI와 관련된 용어 설명을 주고 난 후에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메인 아이디어는 UHI를 유발하는 원인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또는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purpose라고 물어본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이 정도가 답이 되겠죠. 어쨌든 답 안에는 원인, factor, reason, cause라는 단서가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목적 문제든 주제 문제든 또는 제목 문제든 다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바꿔볼까요? 여기 보시면 preparing이라는 단어가 뭔가 고딕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 한번 어떤 단어인지 추측해볼까요? preparing surface, 도시에 preparing 한 그런 표면입니다. 이 단어 어떻게 풀죠? 근데 앞쪽을 가만히 읽어볼래요? 자, material이 있는데 그 material은요, construction of a city, city를 뭔가 구성하는 그렇게 건설하는 그런 material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떤 구조가 있죠? tall building 있고요, asphalt roads가 있고요, concrete sidewalks. 이거 도시에 되게 많지 않나? 되게 많은 것들이에요. 앞쪽에 나열되고 있는 예시 사례들은 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많다. 이런 느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preparing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reparing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팽배한, 만연한이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preparing이라는 단어 자체에 한국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안에서 preparing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의미가 필요해서 들어간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contextual meaning, 그런 문맥안의 의미를 판단하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추론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단어 몰랐던 친구들은 preparing이라는 단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내용을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적인 내용에서 due to, 이것도 원인 나오죠. 원인 결과 부분은 무조건 잡습니다. due to 다음엔 to, 전체사 뒤에 당연히 원인 들어가야겠죠. dark hue. 자, 검정색의 그런 색상이 많은가 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absorb, 뭔가 흡수를 할 거예요. retain, 보유할 거예요. heat,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보유합니다. 라는 맥락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material들의 색깔도 그렇다. 라는 맥락이 나오니까 material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마이너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자, although가 뭐예요? although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although는 접속사고요. 물론 대조와 관련된 contrast 안에 들어가지만 although가 있는 부분과 although가 없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비록 일치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추절이 더 중요하겠죠? 자, although 잘 버립니다. 버릴 때는 콤마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버리는 정보가 됐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concrete나 asphalt surface 같은 경우에는요. 자, more gradually,
훨씬 천천히 radiate, 방출합니다. 열을요, 더 많이 흡수하는데 천천히 방출한대요. 라는 맥락이 나왔고요. 그 천천히 방출한다라는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뜨거워져요. 라는 결과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하나 더 팁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늘 엑기스가 되는 표현 하나 더 나옵니다. 콤마 찍고 which, 그리고 makes 이하는 오형식 구조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콤마 찍고 which, 아마 학교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다 라고 다 배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독해에서 이 문법적인 성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자, 콤마 찍고 which 이하는 내용 자체가 앞쪽 내용이 원인 의미가 될 거고요. which 이하의 내용이 결과가 될 겁니다. 만들어 볼까요? 자, 앞쪽 내용이 뭐예요? 자, concrete랑 asphalt surface는요, 천천히 저장된 열을 radiate, 방출해요. 원인. 그 결과 어떻게 된다라고요? hotter, 더 뜨거워진다라고요. 이렇게 원인 결과 라인을 이해를 해주신다라면, 자, 위쪽 가볼까요, 여러분들? 결과와 원인이 들어가는 구조에서의 동사,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는 구조에서의 동사, 이런 구조와 그리고 원인 내용과 결과 내용을 이어주는 콤마 위치,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 통속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because, so, therefore, 언제까지 그 아이만 원인 결과로 이해를 하실 거냐고요. 우리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 하나도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전략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동사 자체도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아이가 있었고, 네이티브들이 글 좀 표현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딱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콤마 찍고 which, 원인 결과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Anna keeps her information to herself. Anna는 정보를 혼자 유지해요. 즉, 감춘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원인이에요.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Which makes her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월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혼자 알고 있으니까 우월함을 느낀다. 원인 결과네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이런 거 어때요? Social sharing, 사회적 공유라는 것은요, allows us,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To share a common way to cope with a certain phenomenon. 특정 현상에 대한 대처에 대한 공통의 방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which, 그 사실은요, also leads to social prejudice. 자,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사회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또 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없다라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같은 현상에 대한 같은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장 하나는 정확한 정답을 쥐고 있는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정확하게 잡아 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디테일 문제, 추론 문제 또 이런 느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레슨 들어갈까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 practice에서 UHI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UHI에서 나왔던 단어를 내가 암기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문을 파악하실 때 여러분들은 시그널 중심으로 빨리빨리 튀는 스키밍 독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때 원인 결과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패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한 맥락을 한국말에 고착시키지 말고 실제 독해의 의미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아예 정립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너무 많은 지식이 프래그먼트로 파편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 모으는 걸 여러분들 혼자 하긴 힘들잖아요. 제가 모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청하시고 나름대로 외우시면서 본인의 역량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자, 여기서 좀 지루하신가요? 힘드셔요? 그럼 시청 끊으세요. 끊으셨다가 쉬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체력이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좀 더 프랙티스를 저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practice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제가 단문 패턴으로 내용을 좀 줄여와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지겨울 것 같으니까. 저도 목 아파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독해 방법을 제가 이런 식으로 짚어드릴 때 이 방법을 미미킹해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떤 지문이든 이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부담부터 줄입시다.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인공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Some scientists, 자, 과학자보다는 어디서 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빙고. Honeybee's ability. 자, 꿀벌의 능력입니다. 꿀벌 능력 중에 어떤 능력입니까? Communicate with body movement. 자, 몸으로 소통하는 꿀벌의 능력입니다. 오케이, 핵심적인 what? 주인공 등장시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no 부정어 나왔어요. 부정어 잘 잡으라고 했으니까 부정어부터 잡읍시다. No special. 자, 그거 특별하지 않아? 자, 여기서 however 잡을까요? 대조와 관련된 패턴은 무조건 반응한다 였으니까 however 앞에 no, 특별한 거 없어. 그런데 however 뒤에 보시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however 앞쪽에 없다였다라면 however 뒤쪽엔 그렇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없다가 중요해요? 있다가 중요해요? 당연히 있다가 중요할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공교육에서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전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 잡았어요. 또는 여러분들 제목도 잡았고요. 그리고 purpose. 이 글의 목적도 잡은 거예요. 뭘 잡은 거예요? 타이틀은요. 허니비의 능력. 어떤 능력? 행동과 관련된 능력은 있다. 이거 관련된 맥락이고 주제는요. 있다. 목적은요.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다 같은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oneybee's ability라는 맥락 자체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방향 잡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메인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들 분석하시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뭔지 알아봐야지 그 문제를 위한 소스를 다시 찾을 거 아니에요. 문제 위주로 키워드를 분석하는 과정. 그게 can이 시작되는 문제풀이 전략이 될 거니까요. 자, 문제에서 요구되는 거 why mention 나왔습니다. 왜 언급했습니까? 그리고 키워드는 honeybee's ability. 이미 메인 아이디어 잡는 부분에서 잡혔잖아요. 메인 아이디어 잡는 부분에 honeybee's ability가 나왔고요. 문제 자체가 honeybee's ability를 언급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보기 들어가면서 정답 풀이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문제 푸는 디테일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디테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Long answer choices. 실제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요. 오답의 종류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요. Not mentioned. 즉 지문 안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던 내용. 또는 irrelevant information. 뭔가 지문 안에서 언급은 됐는데 문제와 연관성 없는 문제. 그리고 contradicted information. 주어진 정보와 틀린 정보.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정보는 잘 찾아요. 그런데 여기 not mentioned나 irrelevant, 이 중에 irrelevant information,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즉, not mentioned를 찾으려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irrelevant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문 안에서 설명이 됐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오답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오답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올 때 이런 오답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오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그래, 그거 맞는 말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키워드하고 상관없지 않겠니? 라고 하면 보통 이 IR, irrelevant information과 관련된 오답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지금 저랑 공부할 때는 당분간은 이 오답 유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그런데 오답 유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답은 오답일 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한번 추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A 보기 들어갈게요. To compare. 비교할 거랍니다. 비교할 거래요. 있다 없다를 비교하나? 뒤에 읽어볼까요? 자, ability. 능력은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Some scientists and other. 과학자들의 능력?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주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허니비이지 않나요? 허니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when scientist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 소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뜬금없는 내용과 관련된 맥락은 그냥 여러분들
오답이야. not mentioned 또는 IR 또는 CI 뭐를 봐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IR. 전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어요 라고 그냥 치고 들어갈게요. 오답은 오답일 뿐. 자, to argue. 뭔가 논의하려고요? 논쟁하려고요? 뭘 논쟁하는지 볼까요? Some scientists, some 나왔습니다. some 나오면 others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분 집합과 관련된 맥락이니까. 자, 일부 과학자들이 assume, 추정했다랍니다. 뭘 추정했죠? 아까 이쪽 내용에 있지 않았나요? 없다, 있다, 있다가 맞는 말. 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없다라고 추정했나봐요. might be wrong. 틀렸을 것 같아. 무조건 틀렸다라고는 안 해요. 틀렸을 것 같아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뒷부분에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한 거잖아요. 그럼 틀렸을 것 같아라는 내용 나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려고요? 그럼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무조건 찍고 들어가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emonstrate, 논증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complexity. 뭔가 복잡성을 얘기해 주려고요? 비의 소통이 복잡하다라는 내용? 보시면 복잡하다라는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푸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이 내용이 지금 허니비의 능력의 복잡성을 나타내려고 이 단어 자체를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는 지금 어떤 내용 안에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있다니까 라는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복잡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걸 다 읽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단서 안에서 허니비의 용도로는 딱히 쓸데는 없는 것 같아요. IR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나열하기 위해서요. 뭘 나열해요? Different kinds. 허니비의 소통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려고요? 종류인가요? 진짜 한번 봅시다. C번하고 D번이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자, 스키밍하는 방법은 각달하게 첫 단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럼 리서처가 지금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내용 다음에 허니비가 지금 먹거리를 찾아요. 여기 나오고 여기 먹거리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먹거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했던 건 먹이를 찾는 그 방법에 대한 example 하나가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종류가 다 나열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C번과 D번 같은 경우는 언급된 적이 없었던 정보로 여러분들이 이 것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지문 안에서는 풀 수가 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지금 굳이 A번부터 D번까지 제가 스페시픽하게 오답 노트까지 다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죠,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봤어요. 키워드를 봤더니 너무 운 좋게도 실제 핵심적인 내용 안에 있었던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던 거고 이 Y멘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이 핵심적인 패턴은 없다, 아니야, 있다 라는 패턴에 대한 뭔가 내용의 전환, 즉 논박 구조가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따라서 그동안 추정했던 내용이 틀렸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B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쉬웠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프랙티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날은 어렵게 안 갈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똑같이 갑시다. 네이티브 아메리카. 자, 지금 미국 이야기 여러분들. 미국 이야기 중에 조금 더 구체화 들어갈까요? North America. 자, 북미입니다. 북미 중에 좀 더 구체화로 들어가네요. Southwest라고 하면서 남서쪽이네요. 선생님, 북미의 남서쪽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보 찾으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라 라고 요구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자, 지금 북미에 자, 어디에요? 남서쪽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나오죠. 핵심적인 맥락은 동사 찾으시라고요. adapt 합니다. 지금 적응하는 거예요. 어디에 적응해야 돼요? desert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북미 나왔고요. 남서부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적응한다라는 내용에서 자, 사막이라는 컨디션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 패턴에서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맥락은 허피와 주니라는 디테일이 나오는데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로 들어갔더니 지금 자 북미고 북, 남, 서가
들어갔는데, 지금 밑줄 보면 율타 하고요. 자, 슈셜. 이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를 잡아주랍니다. 그럼 조금 더 한번 추려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해줬던 것도 디테일이었고, 밑줄 그으신 것도 디테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 나왔던 디테일의 특징은 여기 있네요. 그들이 사용했던 건 irrigation dish. 뭔가 관계된 도랑 를 사용했대요. 목적은요, 물을 운반하려고요. 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된 키워드 앞에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물 다음 others가 보여요. 자, 그럼 others는요, 자, 아주 작은 소수 부족이에요. 소수 부족으로 제시된 르타와 셔쇼 같은 경우에는 wrong. 어땠어요? 배회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라는 맥락이에요. 물을 이용했었던 그러한 North America Southwest가 있었고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던 그러한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둘 다 공통점은요. Desert region, 즉 사막 지역에 있었던 그런 두 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답 나왔네요. Some과 others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Some과 others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카테고리가 두 개다. 보통 compare and contrast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illustrate.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조와 관련된 패턴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보기를 받고요. 우리는 지금 문제 오답 분석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자, 설명하려고요. 왜 Native American은요, nomadic. 자, nomadic 하면 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유목민이었는지. 아니, 모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North America의 Southwest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물을 이용했던 그런 부족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내용 자체는요. 그냥 틀렸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고 상관없다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compare. 와우. 비교하려고요. 아까 우리가 예측했었던 맥락에서 compare or contrast 같잖아요. 라고 그런 패턴 푸를 예측했는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직관적으로 이거 답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outhwest Indian 하고요. 그 다음에 smaller tribe의 삶의 방식을 compare 하려고요.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rovide evidence. 자, 증거를 제시하려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Settlement. 자, Southwest Indian의 그런 정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고요. 정착했다, 안 했다.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삶의 방식이 물을 이용했다도 있고, 그리고 long, dry region 또는요, mountain 자체를 roam, 배회했다, 떠돌아다녔다 라는 맥락이 있는 거니까 그 정착 자체가 지금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용관성이 없다 또는 틀린 정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들어가 볼까요? 동의하지 않으려고요. 뭐를 반론하려는 것 같아요. 뭘 반론을 해요? 자, Native American은요, subsisted in desert, 사막에서 지속했다, 즉 지탱했다,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건 완전 틀린 말이잖아요. 생존했어요. 일부는 물을 이용했고요. 또는요, 또 돌아다니면서도 다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반론한다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봤던 B번이 정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복화 공부 한번 저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dapt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인데 학생들이 은근 많이 실수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dapt, A가 들어가죠? adapt, E가 들어가죠? adopt, O가 들어가죠? adapt, adopt.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adapt는 적응하다와 관련해서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에 adopt,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라는 맥락으로 뭔가 법안, 방법을 활용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동사가 될 건데 adapt, 이가 들어갈 때는 sophisticated, 즉 세련된다, 숙련된 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가 들어가는 ada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틀리지 마세요. adapt, A, 적응, adapt,
이 숙련된 세련된 adopt O 채택하다, 입양하다, 도입하다 라는 의미가 될 거라는 거. 자, 단어까지 공부했고요. 자, 슬슬 에너지가 빠지나요? 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지막 프랙티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움직입시다. 자, 주인공 찾아주세요. Manufacturing belt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조업 벨트 정도가 나오네요. 물론 한국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제조업지구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디테일한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장소, 미국 장소인가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설명이거든요. 자, 이 장소에 대한 특별한 illustration, 설명 만들어집니다. 자, 그 지역의 경제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heavy industry 하면 중공업, 그 다음에 manufacturing 하면 제조업이 되겠죠. 자, manufacturing belt와 관련해서 나라도 나왔고 그 지역의 특징까지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term, 용어 설명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메인 아이디 뉘앙스는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나와요. 메인 아이디 뉘앙스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주셔야죠. unfortunately. 불행하대요. 불행하다에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예요? 분위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슬픈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정적인지 결론적으로 뭐가 나빴어. 이 내용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찾아볼까요? 자, 불행한 건 뭐예요? 쭉 찾아봤더니 여기서 제가 눈이 한번 꽂혀요. 자, 뭐예요? 동사중심으로 가져라고 했으니까. 자, 만들었습니다. cheaper, 싸게 했어요. 뭘 싸게? 만드는 걸 싸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캐치해보자. 자, 뭐가 생산을 싸게 해준 거예요? 앞쪽에 내용 나오겠죠? 즉, 싸게 했다라는 결론에 대한 원인이 앞쪽에 있겠죠. International Free Trade Agreement. 자, 국제 자유무역 협약이 만들어졌어요. 그 협정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죠? 싸졌다라는 거죠. 뭐가 싸지죠? 결론, produce. 생산이 싸졌다라는 거죠. 물론 중공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물건, 스틸, 철강 같은 게 지금 싸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싸진 거예요? 어디서, third world country, 제3세계에서 이런 거 싸게 생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제3세계에서 이런 철강과 관련된 중공업 제품을 싸게 생산했다라는 게 나빠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unfortunately와 관련된 메인 아이디 컨셉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메인 아이디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캐치를 하고 디테일을 공략이 들어가야 디테일 문제가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unfortunately라고 내가 메인 아이디어 느낌을 잡았는데 싸졌다라는 게 나쁜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없나? 부족한 거 채우러 갈까요? 그 다음 내용으로 뛰세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뛸 때는 문장 크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디스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거예요. 이것이 led to,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거 뒤에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Factory closures. 이렇게 들어가면 공장 폐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느낌 나왔어요. 뭔가 싸게 생산했다라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미국 이야기거든요. 미국에서 공장 폐쇄가 결과로 나타나면 그 미국 입장에서 unfortunately 한 거 맞네요. 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전반전 패널에게 what 잡았고 메인 아이디어 뉘앙스와 그 메인 아이디어 뉘앙스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을 잡았으니 일단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요. 문제가 뭘 요구해요? Why mention 문제가 떠나왔어요. 왜 언급했을까? 뭘? What? 나오네요. Third world countries. 제3세계를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가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일단 핵심적인 맥락에 한번 들어갔던 단어예요, 여러분들. 제3세계에서 싸게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지만 싸게 생산을 했다라는 게 나쁜 원인이 되었죠. 뭐에? 그죠? 공장 폐쇄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 third world country에서 싸게 생산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원인 결과의 순서를 나열해 볼게요.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3세계에서 싸게 생산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3세계에서 싸게 생산했다라는 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미국에서의 공장 폐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인 결과가
나열식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process와 관련된 맥락이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process로 들어가 있는 원인 결과의 연속성상의 내용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어쨌든 포인트 나왔으니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제3세기를 언급한 이유는요. indicate, 지적해 주려고요. 무엇을요? economy, 그 지역의 경제, 즉 제3세계의 경제 자체가 was fragile, 원래 취약하고 허약했다라는 걸요. 그걸 여러분들 나타내려고 이 부분이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제3세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렸다라는 걸 언급해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다로 봐도 상관없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 흐름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오답은 오답일 뿐. 오답 가지고 싸우지는 맙시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보여주려고 해요. The area. 그 지역은요. recover. 여러분들. recover 하였어요? recover 하였으면 closure 하였을까요? 아니잖아요. recover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내용과 상반된 내용, 틀린 정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contradicted information, 틀린 정보입니다. wrong answer입니다. 이런 거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손이 가면 연습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자, 세 번째 갈게요. explain. 설명해 주려고요. How the economy. 그 경제가요. 어떻게 setback? setback 자체가 뭐예요? unfortunately 한 거 아니에요? 후퇴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어떻게? 라는 맥락과 setback이라는 맥락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잡아볼까요? 아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키워드는 여기 있었거든요. 이 주변을 공략했더니 자, 지금 초창기 원인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 결과 third world에서 싸게 생산했다. 다시 원인. 싸게 생산했다는 게 원인. 최종 공장 폐쇄. 공장 폐쇄라는 맥락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이어질 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disseminating 완전 악화시키는 거고요. 사라졌고요. 뭐 이런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 거잖아요. rusty 그냥 먼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이 모든 내용이 setback과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 setback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인을 잡으라는 거죠. 즉 원인 왜 그렇게 됐니? why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니? 라는 how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원인과 관련된 패턴은 why나 how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유념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cause and result의 cause를 가지고 있는 맥락이 될 거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적해 주려고요. severity, 뭔가 혹함을요. impact on the economy. 경제 혹함을 얘기해 주려고요. 이 부분에 D번이 오답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갔던 보기이긴 한데 이 부분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 맥락에서 이건 메인 아이디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지만 자, 경제의 혹한 영향력과 관련된 맥락은 이 third world country 자체에 대한 맥락이라기보다는 이 third world country 자체는 하나의 cause가 됐고 그 결과론적으로 자, 혹독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맥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어진 third world country와 연관성이 없는 보기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직관적인 C번. 뭔가 왜, 어떻게 setback했는지, 즉 초기 원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자, 오늘 OT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표현 중에 원인 결과 맥락을 나름대로 패턴화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요. 그 중에 제가 자, 원인 결과를 나타낼 때 관계대명사 쓰면 참 유용하게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거 패러프라이징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문 안에서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lead to 자체는 원인 결과, 뒷부분의 결과를 달아주는 대표적인 동사이지 않을까요? 이런 동사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contribute나 be responsible for 이런 걸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때 this는 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관계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관계라는 뜻은 접속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조에서 and와
this를 같이 넣는다라면 이 문장을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and this를 한 단어로 바뀌면 그렇죠. 콤마 찍고 whic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문장 구조에서 실제 독해 지문에 콤마 which 뒤에 결과 이 구조가 나오는 패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가져가라고요. 자, 프랙티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justification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지 또는 중학생인지 고2인지 고3인지에 따라서 학습 패턴을 조금 다르게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만약에 고3 학생들이라면 괜히 문제 풀어보는 게 맞아요. 문제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건 알아요. 불안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많이 보고는 있는데도 뭔가 이게 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번에 모의고사 치기 전에 내가 영어 문제집을 한 5건을 풀었는데 성적이 지난 모의고사랑 똑같지? 라고 한다면 혹시 교재에 그냥 낙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무작정 읽고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 단서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단서는 structural clue, 뭔가 구조화되어 있는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contextual clue, 뭔가 내용적인 단서, 또는 여러 가지 extremely, 자, 극단적인 언어,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항상 그래, 반드시 그래,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맥락과 관련돼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보시고, elimination,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빨리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패턴들은 이러한 읽기 전략 또는 듣기 전략, 언어와 관련된 전략은 핵심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을 중심으로 빨리빨리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름 우리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그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무슨 문제 유형이야? 정도는 문제 풀다 보면 받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자 수능 문제가 1번부터 45번까지 있습니다.를 다 달달달달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그 문제의 컨셉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vocabulary, reference, grammatical usage 1급 패턴은 어휘 문제 또는 지시어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융통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다른 문맥과 관련 없이 그 부분만 공략해도 풀 수 있는 부분적인, 지역적인 문제의 전형적 패턴이 될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심지어는 복합 문제조차도 여러분들 메인 아이디어나 또는 purpose와 연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추론해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정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수능이라면. 자, 그리고 실제 이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하여서 디테일 공략으로 들어가는 문제 중에 자, 왜 언급했니? 이 부분은 거의 메인 아이디어 자체만 분석해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inference,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디테일 자체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디테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furthermore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유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그대로 카피되어 있는 direct 카피되어 있는 보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랑 수업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공략해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부분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디테일 문제. 자,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거. 보통 수능에선 사실이 아닌 것을 많이 물어보죠. 그래야 좀 더 많은 부분을 읽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읽고 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디테일을 보더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잡으면 효율적으로 정확한 정답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뭔가 삽입 문제라든지 순서 나열 문제라든지 요약 문제 이 모두도 정확하게 메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디테일 활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문제 유형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문제를 풀고 실제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게 된다라면 그 문제에 대한 공략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뭔가 커버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뭔가 문제 오답 패턴에 대한 오답 노트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될 거, 정확하게 카피되어 있는 보기들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 대부분의 정답은 paraphrasing 되기가 십상이니까. 자, 그리고 오답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푸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해도 실제 본인이 공부할 때 이렇게 오답까지 다 체크하면서 공부할 사람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랑 하는 이 영상 수업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 하나라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잡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실제 저는 여러분과 어떻게 수업을 끌어갈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진도 자체를 저에게 맞추지는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학습량은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공부 패턴에 따라서 쭉쭉쭉 진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 진도만 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좀 더 문제 하나를 깊이 있게 보고 그 문제 안에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표현이나 뭔가 어법, 구문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헤치는 정말 집중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유용하게 활용만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왜 안 나올까, 왜 안 오를까라는 왜라는 question mark에 대한 뭔가 풀이 또는 해소,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하고 자료 준비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OT 영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장황하게 길어졌으니 끊어서 여러분들 시청하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두고두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강, 3강, 4강 쭉쭉쭉 이어지는 패턴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공략해 드릴 거고요. 짬짬이 여러분들을 위한 어법 수업도 병행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주제별로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서 진도 맞추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풀어드리는 모든 수업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는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 쓸데없이 어디 가서 구매하지 않으셔도 쉽고 편하고 그리고 공짜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의 힘든 학업에 제가 1말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다음 수업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